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발제 주제인 수소하는 제철의 환경영향평가에 그동안 지나왔던 길과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대형 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만규 이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발표자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환경영향평가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환경영향평가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사실은 이제 2021년 6월에 저희가 이제 환경평가 계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는 국토부에 정식으로 서류 절차가 시작된 것은 202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 최종 협의 내용을 받는 것은 올해 2월에 이제 최종 협의 내용을 받았고요. 이 기간만 사립을 하게 되면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는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계약 체결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뭐 1년 6개월 소요가 되었지만은 실제로 이 수소환원 제철 용지소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밑 작업이 진행됐던 것들은 2020년도부터 진행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22년도에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또 추가적인 기간이 좀 소요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절차도가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노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흔히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떤 사업자의 입맛대로 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로서 이런 단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그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 업체에서도 뭐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저희도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전문기관과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단계별로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범위만큼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을 예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흔히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이 단계를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됐었던 소속위원들을 표기하는 것이고요. 환경부, 국토교통부, 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북도 및 포항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 실제로는 이제 의견 취합을 2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견들을 좀 취합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평가 항목 범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를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종류의 규모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라고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유사하게 했던 다른 산업단지 사업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입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보고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사 사례를 들어서 준비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평가 대상 지역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지점들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견을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심의 결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준비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전부 다 이제 평가 범위도 확대 설정하고 조사 항목, 조사 범위도 전부 다 확대해서 설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양 환경이나 해양 생태 같은 경우에는 한 10km 정도 범위까지 늘리는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들이 대부분 한 5km 정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민회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 제일 넓게 된 게 뭐냐 해서 현재 사업 진행은 안 됐습니다. 사업 진행은 안 됐는데 거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좀 약간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약 한 5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본 사업보다 한 4, 5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사업에서 한 정도까지 하자 해서 좀 최대 규모로 설정을 해서 평가 항목 범위를 결정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개된 절차이기도 했고 또 주민분들이 이 절차에 여러 번 참여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결정했던 평가 항목, 평가 범위, 평가 방법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초안은 주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자리가 되고요.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1차 합동 설명회, 2차 합동 설명회, 그 다음에 공청회까지 해서 총 3번의 공식적으로 좀 설명회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하인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본 사업은 이제 통칭 산업단지 간소화법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이제 절차를 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단지 간소화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주민의견 수렴만 하게 되면은 이 주민설명회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런 가부에 관계없이 사실은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이제 서산 지역에서 했던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었습니다. 근데 무산되고 나서 법적으로는 재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산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거기에만 이제 주민의견을 내도 이렇게 좀 이제 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떤 법률적으로는 부합한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제 합당한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1차 합동설명회가 무산됐을 때 재개최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의무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동설명회 재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합동설명회가 끝나고 주민 여러분께서 공청회 추가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셔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이제 1차 합동설명회와 2차 합동설명회 사이에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근접해 있는 제철, 청림 이런 지역들에서 인접한 지역의 주민의 공감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민에 포함해가지고 사전 설명회를 7번 정도를 좀 추가로 실시를 해서 인접한 지역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명회들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재산 피해라든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영일대 소장부터 해서 어떤 해안선의 변화 또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해양 보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해 주십시오. 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이제 협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주민 의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관계 전문 검토기관에도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앙부처인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환경부 산하기관들 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 이런 전문 연구기관에서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이 주민 여러분이 주신 것,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라는 걸 작성해서 최종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영향 예측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확한 수립하는 내용들도 이제 앞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초안보다는 상세하고 또 세부적인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예측했던 해양 환경에 대한 예측들도 저희가 한 개 계절에 대해서 초안에서만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본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4계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부
전부 반영해가지고 계절별로 어떤 결과가 어느 시기에 더 크게 나오느냐 이런 예측들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주민 설명회할 때 가장 좀 많이 우려가 됐었던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됐던 게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조사도 물론 시행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지구 내측에서 어떤 직접적인 해양보호생물의 훼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일만항 내측에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로 해양보호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사전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결과들까지 수록을 해서 이 내용들을 한국환경연구원이나 해양수산부 또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검토표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를 완료한 게 올해 2월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올 2월에 환경부로부터 이제 저희가 환경혜택과 협의가 완료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조건부 동의라는 이런 형태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건부 동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 있고요. 그 조건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불확실성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제 사업 모니터링을 해라라고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실 6월에 끝났지만 아직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공유수면 대립이나 도시계획 쪽, 그다음에 뭐 재해, 교통 등등 해가지고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후속 절차가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승인 절차가 전부 완료되고 나면은 그때 드디어 이제 공사를 착공하고 이 사업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이 사업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 착공 시점부터 해서 전체 상부 시설이 준공되고 또 5년 동안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은 이 기간이 거의 한 30년 이상 될 걸로 보여지고요. 30년 동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조사했던 조사 결과, 데이터와 예측했던 내용 이걸 가지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사하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또 운영 중에는 어떤 식으로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나 주기들 이런 것들 항목별로 사실 좀 상이한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계절별로 이렇게 조사를 좀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공사 중에 더 특별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로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예측치와 유사한지 비교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유사하지 않다. 예를 들면은 평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데이터나 어떤 조금 낮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원인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인지 주변 환경에 어떤 다른 변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매 연도별로 지방환경관서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이 대구지방환경청에 계속 이 보고서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대구청에서는 앞에서 이제 저희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의 어떤 전문 국토기관들 이런 곳에도 전부 다 저희 보고서에 대해 또 의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서. 그래서 해마다 결과 보고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속 저희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중에서 예측치 못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부 조정이나 변경 또는 이제 추가적인 정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게 되고 이걸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이슈 있었던 기후변화 관련된 뉴스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아주 간략히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기후변화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라고 명칭이 좀 더 강력하게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줄이자 이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즉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온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이 목표를 지금 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상 현재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현재 이미 산업화 대비했을 때 1도 정도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폭염, 폭설, 산불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그 전보다 해마다 그리고 달이 갈수록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태평양에 예를 들면 투발루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섬 자체가 몇 년 있으면 침몰돼서 사라진다고. 그래서 투발루 장관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발목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원래 땅이었던 곳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도전도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크게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후를 분석해봤더니 지구평균 기온은 아까 1.5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도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바다 같은 경우에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종이 아열대성 어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아주 일반적인 밥상에 올라오는 재료들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획이 되지 않으면서 어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 수온이 올라간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어떻게 보면 태풍의 세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흰난도라는 결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이 뜨거워진 바다가 또 다른 기후 변화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죠. 앞에서도 이제 강연하신 분이 보여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역시 똑같이 포스코 페이지에서 가져왔고 저희가 이제 수소환원제철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환경영향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환경영향 평가 항목 중에 온실가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항목은 다른 환경 매체들과는 좀 다르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대기질이다. 대기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어떤 환경 기준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어떠한 기준들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은 이 온실가스를 공사시, 운영시에 다량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환원제철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시, 운영시에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소환원제철을 시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제철 공법인 고로제철을 이제 폐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고로와 연관된 공정만 폐쇄해도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 약 97%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에는 사실 고로 연관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후속 단계에 있는 어떤 강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공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로와 연관된 공정이 포항제철소에 나오는 온실가스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로 연관된 게 폐쇄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수소환원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다른 부분의 문제는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환경영향 평가에서 가장 강화되는 부분이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얘기여서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어쨌든 97% 감축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탄소 중립 위해서는 나머지 3%도 포스코에서 어떤 다른 노력을 해서 없애야 될 겁니다. 공정을 개선하든지 어떤 다른 사회적 단축을 통해서 없애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본 사업이 앞으로 앞에서 했던 환경영향 평가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후속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실가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짜 환경 매체별로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해가지고 앞에서 이 운영됐던 제철소에서의 어떤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철소의 체질 개선을 한다면은 2050년이 됐을 때는 어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는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